안녕하십니까. 몰라수다 북한수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조선족과 화교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 조선족과 화교 문제를 주제로 선택했느냐,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저희 몰라수다 북한수다와 배너TV 프로그램을 조선족이 살고 있는 만주에서, 화교들이 살고 있는 곳곳에서 보아주시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꿈을 안고 만주로, 중국으로, 세계로 퍼져나가는 몰라수다 북한수다 189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88회 퀴즈의 정답자 두 분, 저희가 지금 자막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께는 평택 러디빈 카페의 수제 볶은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조선족 화교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결국 핵심은 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바위에 새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와준 건 잘 기억이 안 나고, 이렇게 막 맺힌 것만, 아픈 것만 기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쁜 얘기가 주로 많이 도는 거죠. 맞아, 갑자기 박사님이 장동건 씨보다 더 모시셔가지고 이렇게 모시는 말씀을 그만큼 칭찬을 하셔도 사실에 근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사실이 아니니까. 제가 믿으면 됩니다. 장동건, 장혁, 장원재는 장씨라는 거 말고는 외모상의 공통점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모시는 멘트를 전 드라마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화교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할 얘기가 좀 많아요. 네, 그럼 화교는 어디서부터 얘기될지를 잠깐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디서부터 얘기할까요? 아니, 일단 하고 싶은 데서부터 다 하세요. 근데 제가 적절하게. 네. 저는 어떤 생각은, 화교도 지금 북한에서 그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화교가 아시겠지만은 그 문화 대혁명 시기, 중국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때 당시 북한이 중국 사람들 대거 받아들이는 정책을 하다 보니, 그때 중국이 그때 당시로서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거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오게 된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이중국적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어찌 보면 그 사람들 마음 안에도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삶과 생존이라는 그 갈림길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던데, 너무 평화주의자로 가지 않나라는 얘기 하시던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다는 게 뭘까? 서로 행복하게 서로 베풀면서 살면 진짜 좋지 않을까라는, 너무 유토피아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 화교 같은 부분에 솔직한 제가 본 화교는 두 가지였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자기 삶을 밖에 모르는 너무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지만은, 아까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고난행군 시기에 화교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북한의 모든 농사도 안 되고 기근이 든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중국에서 많은 밀가루, 쌀을 들여왔던 게 화교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중국 그때 당시 북경 연선 지역에서는 화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집에 하나가 저희 집이거든요. 저희 집도 그때 당시 잘 친분 있게 지내던 화교 한 분이 우리 집 전체적인 사정을 알고 또 상당한 부분의 그런 것들을, 밀가루 같은 거 줘가지고 그걸로 장사해가지고 한동안 또 위기를 면면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안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고난행군 시기로 인해 가지고 어렵다는 환경을 이용해가지고 부를 축적한 분들 상당히 많지만, 그와 반면에 또 선의 일을 한 분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네. 작년에 2015년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가 3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그 이제 문화혁명 시기에 몇십만 명이 왔는데, 고난의 행군 시기에 거의 다 돌아가고, 그 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돌아가고, 북한에서 또 최근에서는 어쩌냐면 화교들이 고향 방문 가잖아요. 그러면 6개월 이전으로 돌아 안 오게 되면 이제는 아예 외국적을 박탈해버려요. 돌아 못 오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고 북한에서 화교들이 중국에 가겠다면 여권을 내줘요. 그럼 여권을 최고 6개월까지 내줘요. 근데 이제 화교들이 중국에 가서 연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갔다가 1년, 2년 안 오게 되면 2015년 2월부터는
하교가 중국에 가가지고 1년 이상 안 오게 되면 북한에서 외국 국적을 박탈해 버렸어요. 그럼 들어오지를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이라는 나라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으면서 하교에 대해서도 되게 조금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엄청 흐름이에요. 심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옛날에 북한의 혈맹국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정말 피를 나는 그런 나라였지만 이게 계속 핵무기 쏘고 그것 때문에 중국이 국제적으로 고립을 받기 때문에 중국 자체도 북한에 대해서 별로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올라서면서 거기에 1차적인 대상이 하교예요. 그러니까 하교가 옛날에는 중국 가서 3년 살든 5년 살든 오겠다면 받아줬어요. 어느 막 그래 너희들이 뭐 어느 건설장에 밀가루 500톤 지원해라, 50톤 지원해라. 그럼 우리 너를 받겠다. 그러면 하교가 중국 가서 3년을 살아도 어느 정도 지원 물자를 받게 되면 북한에서 다 받아줬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게 필요 없대요. 1년 있다가 안 오게 되면 넌 그냥 중국에 살아라. 안 받아준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하고 중국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교 문제를 가지고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가장 최근에 이제 하교들 문제에서 불거진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 개인적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시대가 그걸 준비하는 것 같아요. 하교들은 사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북한에 이제 와서 하교 생활을 하면서 그 경제적으로나 자기 삶의 가치를 놓고 볼 때 어느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갚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북한에 갚아줄 것만큼 다 갚아줬어요. 근데 북한은 지금의 화교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나? 감옥에도 보냅니다. 간첩 혐의 씌웁니다. 그렇죠. 하교는 조건 별치 않은 경제권으로 해가지고 단련대 보내고 감옥 보내고 합니다. 화교들의 대우 자체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북한의 어느 삶 속에 흘려들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봐주고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대거 의심하고 대거 추방하고 대거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과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화교들을 가지고 이용하고 써먹고 이런 식으로. 그 북한에서는 이제 화교들이 중국에 이제 그 개인적인 용무로 들어갈 때 임무까지 줍니다. 솔직히 우리 북한에서 화교들을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저들과 가까이 하면 보이브 거름을 한다는 뭔가 기름이에요. 보이브 거름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화교들 친구들이 많아서 가보면 항상 한국 녹화물, 한국 비디오, 한국산 제품 그들이 북한에서는 여기 와서 지금 그 각도를 볼 때는 화교들은 북한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어요. 비디오 녹화물, 생활의 건전함, 세상을 알려주고 세상을 우리 북한 사람들은 눈을 띄워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그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불편하고 간첩질하고 계속되는 말하면 북한 삶 속에 있는 가장 그 암 같은 존재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외부 정보가 화교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인민반에서도 하교집 많이 가지 말라고 예, 뭐. 네, 그렇죠.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들 이제 개별적으로 서로 많아요. 이게 뭐 하고 하고 이제 화교들한테 북한 그 분들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사는 분들이 꽤 있는데 와이프한테다가 임무를 줘요. 남편 감시하게 이런 거. 그러니까 갔다 오게 되면 저네들도 뭐 개인적인 뭐 부탁해서 뭐 가져다가 제 부를 축적하면서도 불구하고 화교들 갔다 오면 집 감시해서 뭘 가져왔나 이런 것부터 감시해서 또 잡아놓고 돈 뜯어내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있는 화교들 우리 개인적으로 놓고 볼 때 욕질할 것도 많지만 그들은 비참하게 할 때 그지 없어요. 처지가 조금 참 애매합니다 이 사람들 북한에서. 네. 자, 여기서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화교 중에서도 예컨대 대한민국에서 3대, 4대, 5대를 산 사람이 있으면 예. 이분이 사실 화교냐 대한민국이냐. 근데 북한에서도 북한 사람들은 이분들 중국 사람이라고 뭐라 그러고 네. 이분들이 중국에 가면 또 북한 사람이라고 뭐라 그러고 네. 똑같은 그 정체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네, 대부분 또 뭐 학교인 친구들도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은 그 조선족 친구들 그 비슷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조국인가 고국인가. 이게 예리하네. 예, 고국이라는 거는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이 네, 묻힌 조상의 땅이고. 요거하고 분리 조국.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국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갈등들을 많이 또 겪고 있고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연예인 안에도 그 유명 연예인 안에도 화교 출신이 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취득한 부분인데 그런 아마 그런 딜레마가 빠져 있을 거예요. 그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동질감을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지금 디아스포라 연구 중에서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조국인가 거국인. 거국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걸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아, 제가 얼마 전에 아는 언니 모니터링 하다가 유나 씨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하교라고 왜 하교까지 다니는 가게를 소개를 해주냐 막 이런 악플들이 많이 올랐더라면 아니 제가 하교가 되고 싶어 태어서 태어나 보니까 하교더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는데 너무 이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쁜 얼굴에 그걸 딱 말할 때 눈에 너무 제가 그걸 딱 보는데 울컥했어요. 아 얼마나 그 말이 아프게 자기한테 들렸으면. 그래 제가 그분이 그 말 딱 하는 거 듣는 순간에 언젠가 제가 대한민국에 딱 왔을 때 인터넷에서 김태희 조카가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신문 기사 제목이 태어나 보니 이모가 김태희 딱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 애는 딱 태어나 보니까 이모가 김태희로 해서 인생에 정말 사람들한테 축복을 받으며 태어났는데 유나 씨는 이 이쁜 유나 씨는 딱 태어나 보니까 하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는다는 게 너무 대립이 되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성근 씨 말씀하신 것처럼 하교라는 사람들도 북한에서 우리하고 물과 기름이에요. 용납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회주의라는 그 땅덩어리에 존재하는 자본주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보위부나 보안소는 우리한테 야 하교하고 자주 가지 말아라. 그리고 저희가 되게 하교하고 이렇게 동거래 하잖아요. 그것도 은밀히 해요. 막 노골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뒤서 그래요. 자, 또 어째 보위부마다 끌러가려고 지랄을 한다. 이렇게 그치. 약간 이런, 그러니까 하교하고는 뭘 공공연히 이거 하는 거는 좀 사람들 눈에 띄우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교들 자체도 중국하고 계속 교류를 하니까 자본주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북한 사람들이 인식을 보면 하교 눈에는 그게 사람이 아닌 거야. 무지 목매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우리는 그 하교를 보는 게 아, 저 사람들은 계급적으로 우리하고 양립될 수 없는 약간 그런 자본주의 부류 사람들이구나. 이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그걸 조성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북한 주민들이 마음이 나빠서 그 사람들하고 화합하는 게 아니고 정권이라는 그런 감시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교에 대해서 인식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네. 하나는 대한민국에 있는 화교들은 자체 학교도 가지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체 이 커뮤니티가 있는데 북한에서도 그런지.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이 화교들의 눈에 가시라고 하는데 왜 이거를 못 없애는가? 중국 때문에 못 없애는 건가요? 첫 예, 두 가지 번째 의문. 첫 번째 자체 그 학교를 가지고 있고 여기 국제학교 뜻이 중국 내에도 중국 학교들만 다니는 학교가 따로 있고 그럼 거기서 뭐 김일성 사상 이런 거 잘 안 가르치나요? 네, 거기에서는 중국의 역사와 중국말을 가르친다고 들었어요. 정확한 아니 그 이제 평양의 보통강구역 소장동에 중국인 화교 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네. 네, 평양에는. 대한민국 다른 데는- 명동에 있습니다. 네, 다른 데는 네. 잘 모르겠는데 북한 있습니다. 예, 거기 있는데 제가 화교 자제들 화교들하고 지금 많은 그 이제 고래 시편들이 있다는 그러니까 교육 제가 좀 압니다. 아는데 김일성의 혁명 역사가 들어갑니다. 네. 예, 그 저중친선교 고라는 과목이 또 있습니다. 그게. 그 북한과 중국의 이제 역사적 시대에 네. 그 항일을 함께 했던 그 일본 관격 그거 다 교육이 있습니다. 걔네. 그 다음에 중국식 이제 중어 교육이 있고 북한 국어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북한 국어 따로 배워주고 중국 국어 한자 한글 그 중국어 교육 시간 따로 있고요. 근데 그 북한 국어 시간과 김일성 시간 그다음에 저중친선 이 세 과목이 비중이 작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저중친선하고 김일성 이 과목은 졸업할 때까지 계속 있습니다. 이 과목별 과목 시간제가 좀 줄어들긴 하지만 계속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시험 때 그걸 꼭 보기 때문에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 우리가 이거 왜 배워야 돼? 노골적으로 공부하고 공부를 안 하지만서도 그 부분 무시할 수 없는 점주 항목에 들어갑니다. 걔네 근데 교육에. 성근 씨는 저희 지방은 일반 학교와 같이 넣었어요. 아. 저희랑 같이 근데 공부했어요. 평양에는 그게 따로 있어 학교 학교가. 그러니까 저희는 하교가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 학급에 하교가 있었는데 저는 하교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우리는 국산 가방 있잖아요. 한번 딱 부딪히면 끝이말이 짝짝해지는 그런 가방인데 걔네는 막 이렇게 피노키오 머리 달린 그런 말랑말랑한 가방에다가 어떻게 지우개에서 향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저희 북한 지우개는 벽돌 지우개예요. 아니. 저희 갔을 때 그러니까 그 애는 하교니까 중국에서 그게 다 왔어요. 저 그 지우개 막 먹고 싶었어요. 나는 그러니까 항상 더 부러웠던 기억이 나요. 학교 아닌 학교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거든요. 경제적- 이자처럼 네. 난 어릴 때 연필 필값이 지남철 딱 버튼이 4개가 있는데 하나 딱 누르면 필값이 뚜껑이 털컥 열리고 두 번째 딱 누르면 연필 받치기가 발딱 섰어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있는 거 뽑는 게 아니라 연필 받치기가 딱 올라가면 여기서 연필 하나씩 뽑아쓰게 또 하나 또 누르면 지우개 칸이 또 열립니다. 지우개 향 지우개 맞습니다. 네, 맞아요. 엄청 잘 지워지고 먹고 싶었어요. 너무. 자
자막대기도 북한의 누런 차가 아니라 저는 하얗게 맑은 차를 썼고요. 비행기 유리자. 네, 가방도 옷도 저는 화교 아닌 화교로 살았으니까 항상 저 집 화교집. 사실 화교도 아닌데. 네, 학교만큼 잘 산다. 그뭐 아무래도 중계 이제 형들이 있고 사촌이나 친척들이 많아서 계속 보내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학교랑 이런 건 안 다녔는데 늘 화교 애들하고 함께 그 동네에서 같이 어울려 있었고 근데 물론 이제 아버지가 중앙당에 들어간다면 그런 일은 이제 없었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은 항상 그렇게 유치원 때 인민학교 때 화교들하고 함께 이제 늘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랐고요. 그들과 함께 이제 뭐 문제가 이제 많이 어울려서 돌아갔는데 그들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이제 만약에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개가 지성 씨를 물었어. 물면 그냥 동네 사람들끼리는 문제가 크게 안 돼요. 그 개털 뽑아가지고 뚱뚱. 뭐 그러면 되는데 만약에 중국집 개가 화교집 개가 우리 애를 물었어. 네. 그럼 그 집 잡아야 돼. 그 개를 잡아줘야 돼요. 그 집 잡아야 돼. 그 집 맞아. 개 잡아야 돼. 어디 그렇게 똑같아? 예. 예. 이게 그 문제. 화교와 네. 일반 사람의 차이예요. 예. 아니, 그 맞아요. 화교들은 차별받는 거 아니에요? 그 사회에서. 그러니까 돈이 그렇죠. 있으니까 내라 이거죠. 예. 내가 갈비를 그 집 내는 개는 거지. 잡아야 돼. 근데 차별이라고 보면 왜냐면 이게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외부 사회에서 소식을 못 듣고 있고 상대적으로 화교들보다 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아,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교들은 솔직히 그 사회에서 외부 중국이라는 나라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부도 북한 사람들보다 많은 부를 갖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면에서 북한 사람들보다 그 어찌 보면 높이에 있어요. 더 많은 걸 세상을 갖고 있어요. 다른 걸 보니까 근데 그 북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르니까. 그런 거 있잖아.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사람 있으면 사촌 기아집 참 배 아프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네. 또 다른 구별짓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하기야, 네. 이게 뭐 바람직한 속담은 아닌데 네. 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참기 어렵다는 거. 네. 어쨌든 네. 맞습니다. 근데 왜 그 화교 사회를 북한이 못 없애는 거죠? 북한 당국이? 없애지 못하는 것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 중국 관계. 조중 친선 그쵸. 그게 있고 그리고 6.25 전쟁이 만약에 중국이 개입이 없었으면 6.25 전쟁은 아마 북한이 없어졌지. 없어졌죠. 예. 지금도 압록강 가면은 혈맹의 관계라고 해가지고 그 친선 다리가 조중 있고 친선교라고 친선교라고 예, 예. 친선다리. 예. 지금도 뭐 핵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북중 관계가 뭐 안 좋다지만은 아직까지도 네, 그렇죠. 이해관계 그러니까 전략적인 위기 때는 어쩌면은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북한이 윗돈 겁돈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가정에 놓여 있는 거고 우리는 한미일 이게 한 전략적인 동맹 관계고 중러 북이 네, 하나의 그 카테고리 가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네. 있지 않나. 여기서 살짝 이제 좀 뜬금없는 얘기인데 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화교분들한테 이게 꼭 한번 정식으로 사과를 좀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굉장히 좋아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화교들의 영향권이 워낙 커지니까 명동 전체가 중국 경제권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 법을 고쳐가지고 화교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뭐 몇 명 이상 고용하는 회사의 대표가 될 수 없고 그 몇 평 이상의 사무실을 얻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소규모 중국집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도록 법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럼 이거 제가 북한에서 그때 들었던 건데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그 화폐가 바뀌었잖아요. 그거 이제 5.16 직후에 네. 예, 화폐가 바뀐 거가 그 명동이랑 그 비슷한 중국 화교들의 지하 경제에서 산생되는 그 돈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그 환에서 원으로 바뀌는 화폐의 과정이 생겼다고 북한에 있을 때는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글쎄 그때는 뭐 화교들만의 지하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지하 경제가 근데 이제 문제가 북한에서는 어떤 된 식으로 거죠. 얘기했었냐면 그 화교들이 네. 그 이제 조국을 한국이 아니라 조선이라고 북한이라고 생각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의 경제에 엄청나게 깊이 개입을 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렇게 스톱시키고 있다, 잡고 있다. 그건 너무 나간 거.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항상 너무 나가. 예, 북한은 항상 너무 나가.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네. 그게 북한의 일명 한 사람들이 임무를 받은 화교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중 친선 관계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 그 북한 영화에 이거 있잖아요. 그
그 간첩 영화 그 정황명이단과 영화를 해가지고 50년 전쟁 정보를 북한의 김일성한테 보고하는 붉은 단풍이. 붉은 단풍. 딴딴딴딴 아 그 사람이 바로 그 인편지 뭔지 하는 그 팔로근에서 뭐 김일성한테 소개해준 중국계 간첩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 대한민국에 와 있는 무슨 뭐 화교들은 마치도 북한에서 많이 조절하는 것처럼 어릴 때는 그걸 들어가지고 와 뭐 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유, 근데 맞아요. 대한민국의 화교들 대다수는 저 한국 중국 수교전까지는 그 자유중국 그러니까 대만을 지지하는 대만, 분들이 대만. 많았죠. 이제 북한은 뽕을 너무 잘 쳐가지고 와서 보면 현실과 이게 너무 이게 안 맞아. 이게 거짓말도 어느 정도 배합이 돼야 되는데 완전 생뚱 같은 소리를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근데 지금까지도 화교들이 한 3만 명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강원도 원산이나 국경 지방에 좀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 3만 명 중에서 근데 이분들이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는 야, 북한이라는 데서 왜 살아? 맨날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이게 탈북자들로 인해서 새로운 직업이 생긴 거예요. 아, 브로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브로커가 사람들을 직접 보내고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정착을 하면서 꼭 고향에다 돈을 보내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나 성근 씨나 다 같잖아요. 네. 우리는 그냥 막 분기별로 막 돈을 무조건 보내는데 이게 정말 날개가 있어 가는 게 아니고 꼭 중국이란 나라를 경유해서 가는데 중국이 되면 안 돼. 예, 화교들 없으면 안 되는 근데 거예요. 이게 참, 네. 그리고 이게 참 정말 좀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중국에다가 이렇게 국경 준비들 해서 돈을 보내게 되면 또 이제 북한 그 밀수꾼들이 떼요. 아, 그렇죠. 우리가 돈을 받다가 정치손한테 떼웠다. 이러면 우리가 몇백만 원을 보내도 다 무리돼 만들 수 있는데 하교들한테 주면 어떤 게 낫냐면 하교들은 중국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중국 은행에다가 딱 입금을 하게 되면 하교들이 앉아서 자기 돈을 줘요. 왜냐면 은행에 돈이 얼마 들어왔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탈북자들이 돈을 보낼 때 안전하게 보낼 수 있어요. 가장 안전한 게 하교들이거든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지금 돈을 또 벌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살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북한 아시겠지만 환율이 북한이 되게 높아가지고 여기서 100만 원 보내주는 것 자체가 북한에서 사는 거 비하면 이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거길래 네, 만약에 7.5 그들이 대예요, 없다고 돈 대수가. 하면은 네. 북한에서 특히 북한 주민들이 삶이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특히 탈북하신 3만 명의 탈북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저 얼마 전에도 제가 아시는 분이 돈 보내줘가지고 되게 지금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 매개자 역할을 뭐 지금 학위분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예. 30%라는 건 뭐 많은 돈이긴 한데 네. 또 만약에 위험 수당을 또 계산하면은 예. 많지는 근데 예. 만약에 그게 발각되고 북한 정권한테 들어갔을 때는 솔직히 예, 그것도 그렇죠. 또 만만치 않은 예. 일이거든요. 제 처가 이제 고향이 회령이거든요. 이제 회령에 부모님들도 다 계시고 뭐 회령에 지금 그 수해가 나가지고 네. 예, 아주 처가는- 굉장하잖아요. 처가 네. 괜찮아요. 아, 진짜. 근데 저희 그 처갓집은 산 중턱현에 있어가지고 그 다행이다. 피해는 안 봤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다 보니까 그 회령 시내에 있는 화교들 집은 그래도 다 시내 중심에 있다 보니까 싹쓸이 당했었거든요. 지금. 그렇죠. 산에서 예. 안 살죠. 예, 너무 이게 지금 그 화교들 집 단 한 채도 남김없이 다 날아가는데 그 집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중국으로 안 들어오고 그 똑같이 북한 사람들하고 이러고 있으면서 그 와중에도 돈을 받아서 아 요새는 회령 쪽으로 들어가는 이 비용이 굉장히 싸졌다고 합니다. 이게 그 퍼센트비 30%씩 떼던 거가 아. 15%까지. 오. 예. 그들도 지금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불편하가 아, 경쟁 때문에 이제 아니 네. 경쟁 때문에가 아니라 그 똑같이 아. 지금 힘들고 똑같이 어렵다 보니까 봐주는 자기네도 기본적인 수수료만 떼고 아. 지금 자손 덮는다는 거죠. 지금 회령 사람들. 일종의 수재 물자를 덮기 위해서, 보내는, 덮기 네. 위해서 중국에 들어가서 지금 이 수혜 기간을 피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떤 말로는 화교들도 지금 중국으로 안 들여보낸다. 국경 통제 엄청나게 심하다. 지금 네. 같아서는 안 되겠다. 다 허물어지다 보니까 네. 수속 자체가 안 한다. 그 회령 시내 있는 교도 통쳐 날라가고 없거든요 지금. 네. 교도 자체가 다 정지돼 버렸어요. 실질적으로 화교들의 네. 변화네. 그쪽에 국경 연선에는 그 탈북자분들이 많이 지금 알게 예, 예, 많이 예. 중국에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지금 회령 쪽 그거는 제가 3일 전인가 전화를 했는데 굉장히 싸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교들이 변하는 게 그 사람들도 이제는 몇십 년 그 사회를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동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나는 거짓말 아니고요. 예, 아, 나오기 딱 떠나기 전에
떠나기 전에 이 방송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실명을 밝힐 수가 없는데 해령에 있는 화교가 단련대에 잡혀갔어요. 왜? 이유는 딱 하나. 화교들이 그 자기가 살고 있는 해령 심은 신보 거기에 그 뭐 충성에 작은 거기 뭐 가입이 돼 있어가지고 돈을 바쳐야 됩니다. 네. 그거 안 낸 거예요. 그거 못 냈다고. 그 계획을 못 했다고 노동 단련대 갔어요. 면회를 갔는데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고문을 당해서 맞아서. 먹지 못해가지고 아니 화교라고 해서 뭐 때리고 그거는 조금 봐주더라고요. 때리지는 않던데 다른 사람들하고 일은 똑같이 시키고 면회도 안 시켜서 막 밤에 그 집 와이프하고 같이 그 이제 범죄자는 몰래 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면회를 해서 좀 네. 먹였는데 야 비참해요. 저는 그분들의 도움에 의해서 거기서 이제 해령에서 또 날 때 바로 쏘지 핸드폰을 받아서 네. 자, 그럼 여기서 아까 이제 지금 그 되게 돈 보내는 통로는 화교분들이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많이 하고 있죠. 그렇다면 대다수. 이제 탈북 과정의 이 조력자 여기에 조선족과 화교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없으면 탈북이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선적이 많죠. 근데 여기에 지금 네. 통계를 낼 수 있는 게 말 그대로 어둠의 지하에서 활동하는 거길래 그거를 솔직한 예. 누가 적극 나서서 몇 대 몇이다 이렇게는 잡을 네. 수가 좀 어렵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럼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조선족과 화교분들이 제가 그걸 좀 탈북 설명드릴게요. 과정에서 네. 박사님이 네. 화교입니다. 네. 우리 3명이 지금 탈북하려고 하는데 네. 브로커는 북한 사람도 있고 경비대 쪽도 있고 화교 쪽이 이제 박사님 쪽에 있습니다. 네. 그럼 나는 화교 쪽에 손을 듭니다. 아, 이쪽이 더 안전한가요? 같은 돈을 주고도 중국 땅에 넘어서서 안내가 일단 확실하고요. 넘어설 때 위험성은 다 같습니다. 그러나 돈은 좀 더 드니까 불편하긴 하면서도 안전성에 있어서는 화교들이 낫다고 생각을 해요. 조선족은요? 예. 넘어가면 바로 조선족 소개해주고 그거 하는 것도 화교들은 확실합니다. 네. 그러나 경비대 쪽을 끼기 위해서 가면요 불안해요. 언제- 넘어선 네. 다음에 중국 사람 확실히 소개해주는 게 맞는지. 화교는 중국에 연락처가 있고 뭐 확실하니까 가서 받게 되는 비용도 담보가 되지만 이 사람은 안 돼요. 또라면서 내가 화교니까 그래 내가 또 났는데 만약에 일이 잘 안 되고 무슨 일이 생겨서 까꾸로 잡혀 들어온다면 화교 북한 땅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친구들 시켜서 얼마든지 벌모로 혼낼 수 있거든요. 화교들은 그걸 감안하고 합니다. 그러나 경비대 사람은 내가 갔다가 잡혀 들어오면 두들겨 패서 혼낼 방법이 없어요. 얘를 약속이 안 지켜지면 요 얘기는 보내기만 하면 답니다. 이쪽은. 네. 요 얘기가 좀 그런 얘기인데 지금 탈북 루트가 조선족이나 화교를 통해서 오는 탈북 루트가 있고 직접 국경 경비대를 끼고 경비대 끼고 오는 탈북 사람들이 루트가 있는데 있고. 대부분 국경 경비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런 지시도 내렸어요. 돈 못 들여도 너네 신고할 거 잡아서 신고해라. 현장에서 현장에 잡아라. 그 총 쏴도 괜찮다라고 하니까 맞아요. 그 솔직히 두 루트가 있는데 조선족과 화교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 그다음 경비대 끼고 하는 하나의 그룹이 있는데 이왕이면은 화교이나 조선족을 이용하는 그 루트를 쓴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경비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돈 받고도 이렇게 뭐 총을 쏜다든가 네. 적용한다 신고한다든가 해가지고 오히려 포상을 그러니까 이중 포상을 받게끔 하기도 해가지고 좀 그런 불안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화교하고 조선족의 뭐 역할인데 저는 화교하고 조선족은 이분들은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북한에 누가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어느 때든 어느 때든 그리고 특히 조선족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이라는 이런 주제 안에서 화교나 조선족 역할은 상당히 크다는 거죠. 왜 이분들이 마음만 돌려먹으면 북한에 변화시키는 건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도 북한에 직접적으로 보내줄 수 있는 게 그분들이고, 네, 실질적으로, 네, 내가 그 그분들이 화교한테- 마음이 변할 때는 그 북한을 변화시키는 건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가교가 역할은 화교나 조선족들의 역할을 무시하면 안 되고 오히려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큰 사실은. 그림을 위해서 이분들을 더 잘 대화해줘야 되고 더 좀 소통하고 더 좀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저는 이제 이 말이 많은데 이러려면 여기서는 중국 정부가 변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도 국경에서 탈북자를 받아들이고 이러는 중국 화교나 조선족들을 체포해요. 그리고 서로 밀거를 하면 포상금을 얼마를 주기 때문에 중국 조선족들이나 한족들은 경제적인 자기네가 돈을 먹기 때문에 더 강범하게 하고 싶어도 중국 공안에서 자꾸 따라요. 누가 신고를 하면.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아직도 북한의 의도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은 탈북자들을 받아들이려면 이 사람들이 머리도 중요하지만 더 큰 그림으로 나가서는 중국 정부 입장이 최고로 그게 더 나쁜 것 같아요. 예, 중국 정부가 아직도 반신반의. 중국은 항상 북한 사람들이 그러잖아. 양편수다.
양다리치기 한다 이런 네. 말을 하거든요. 설입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북한 탈북자들을 잡아서 중국 측에서 북한으로 압송해서 들여보낼 때 두 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에서 살던 사람이고 하나는 한국행이라는 딱지를 네, 그쵸. 직행. 그쪽에서 정해서 보냅니다. 네, 그 중국에서, 그래서 중국 이제 파출소에서. 저도 넘어서자마자 바로 버이브 행이냐 집결선에 집결선이냐. 갈라지는 거가 바로 네. 중국 쪽에서 결정해주는 이 카드 두 장에 따라서 네. 결정이 되는데 네. 이 중놈들이 중국 측에서 카드를 보낼 때 10명 중에 9명을 한국행으로 찍어서 보냅니다. 실제 맞는 건 사실인데 사람이 도의적으로 놓고 보면 기왕이면 잡아서 가면 총살당하거나 거의 죽거나 반죽음이 되는 사례가 많은 거 뻔히 알면서도 정말 이상하게 이렇게 찍어서 죽어라 하는 심보로 보내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추가로 얘기할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근데 이게 탈북자분들이 중에 잡혔을 때 그거를 한족들이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꼭 중간에 조선족들이 그쵸. 있어요. 그러니까 예, 통역에 통역은 통역. 근데 어떤 통역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역을 좀 어떤 분은 그러더라. 자기는 분명 한국행인데 그 통역해준 아가씨가 이거를 한국행을 안 쓰고 그냥 어디서 중에 이건 한 글자예요. 한국행인가 아니면 삶인가 요 글자를 삶에 길어 놓이는데 솔직히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조선족 대학생들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들에 대한 우리 좀 더 큰 시각을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중국 정부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는 얘기하셨는데 솔직히 외교 전략에서 정부가 쉽게는 변하잖아요. 왜? 정부라는 건 국익을 위해 존재하길래 국익에 존재되는 이익이 위해서는 그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그쵸, 없는 예. 부분인데 근데 쉽게 힘들죠. 지금 우리가 가장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한족이나 조선족 이분들하고는 우리는 직접 얘기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그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죠. 화교와 조선족. 그렇죠. 네, 네. 화교들은 준비가 돼 있는 예, 거죠. 제가 아시는 분이 28살 아가씨예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데 공안에 체포됐어요. 한국행이거든요. 탈북자? 예, 아, 8명인데 연길에 그러니까 장백현에서 연길로 나오다 체포됐어요. 그래서 그 어느 파출소에 갔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어디를 옮겼더래요. 그러니까 그 감옥을 옮겨가는데 그 조선족 공안원이더래요. 네, 그 공안 네. 경찰이 막 따르는데 어느 이렇게 으슥한 데 왔는데 그러더래요.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중국 공안이더래요. 근데 조선족하고 중국 한족 공안이 같은 부서에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오더니 그러더래요. 그 애들 보고 야 너 오점이 아이 말았냐 이 기집애들아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걸어서 이렇게 막 가는데 그래서 딱 섰대요. 그러니까 그 중국 공안이 앞에서 뭐라고 중국말을 샤샤샤 하더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더래요. 그런 게 지금 와서 들어보면 얘들이 오점 말았다고 한다 이러더래요. 그럼 오점 놀아 도망치라고. 네, 그래서 그 8명이 산속으로 다 도망쳤는데 6명이 도망치고 2명이 잡혔대요. 그래 걔네 넘어간대. 왜 그 애가 그때 그러더라. 나는 이제 꼭 여기서 돈 벌면 그 공안원을 찾아가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누가 뭐 돈 주고 시켜서 그렇게 했겠어? 그 애가 막 울면서 말하는데 자기가 그 말을 이해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야 이 기집애야 니 오점 아이 말합니 막 이러면서 야야 이게 변태 아이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대. 우리가 여기서 포승줄을 진 상태니까 여기서 오점 넣으면 우리 엉치를 볼까 안에서 야 이러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머리를 자꾸 이러더래요. 빨리 뛰라고. 그래서 6명이 뗐다고. 그러니까 이제 신지성 너무 씨 고맙다. 말씀 그 사람들의 인식이 어차피 중국이라는 정부는 큰 땅이고 이렇게 또 국제적인 그런 원칙들이 있으니까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가 그래도 큰 눈으로 막 다가올 수 정도로 대량은 아니래도 소극적이라도 많이 도움이 될 거거든요. 야, 그분 뭐 돈 받아서 그랬겠어. 누가 시켜서 그렇게 근데 했겠어. 그냥 그리고 이 여기서 우러나오는 그 있잖아. 네. 너무 고맙다. 예, 그러면서 그때 그 조선족 그 공안원에 대해서 그 애가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은 게 이거 우리 그때 방송하고 후에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일화를 내가 말 못한 게 조금 마음이 걸렸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이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게 아, 됐네요. 이거 방송 보시는 중국에 계시는 그 조선족 분들, 화교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이거 그 내가 한 생을 살면서 한 사람을 조금이나마 도와줬다고 해도 그 생 자체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되는데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이건 남북의 문제, 역사를 바꾸는 그런 굉장히 중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오고 계시는 그분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민족의 오를 가지고 도와주신다면 앞으로 시대 안에 아마 세상에 복을 받으실 겁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성근 씨도 탈북 과정에서 저기 화교인지 조선족인지 오토바이 훔친 거 그거 갚으러 가셔야 되잖아요. 사실 오늘 이 문제 다루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그 흥분하면 막 열변을 통하잖아요. 이제 그
저를 도와준 화교한테 제가 떠나기 한 며칠 전에 앉아서 얘기하면서 너 감옥에 꽃바쿠도 갔다 오고 거기 꽃바쿠라고 하거든요. 단련대 보고 꽃바쿠도 갔다 오고 앞뒤로 조여지는 의심의 눈 탐장 높인 친족에서 감옥처럼 살면서 북한 사람들은 여기 사람들은 이중적으로 봐. 중국은 중국대로 못 가. 그렇다고 여기서 여기 살면 누구보다도 훤하고 재미있는 것도 아니야. 거의 계속 간섭하고 뭔 이유로 여기서 계속 사는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 그렇죠. 왜 북한에 계속 내가 사는데?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그 아들 별명이 있거든요. 메리 이제 이거 또 하면 안 돼. 잠깐 그 자식들 이름 얘기하면서 내 자식들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나처럼 돼버렸어. 중국에서도 살기 힘들고 뭐 여기도 힘들고 우리는 정말 양다리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지만 통일돼봐. 그때 그림 한번 그려봐라. 너 이해는 잘 못하겠지만 통일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나. 네. 얼마나 큰 부를 축적할 수 있겠나. 우리 중국 사람, 뭐 우리 같은 화교들은 네. 오늘의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내일의 그림을 그리지. 그리고 너가 지금 가겠다고 하는데 너 뭘 믿고 나한테 이 말을 하냐? 네. 내가 가서 너 보이면 맨날 우리 집 와서 술 먹고 얘기하는 거 알지 않냐? 네. 내가 요거 한마디만 하면 너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너 평양 사람의 그것도 또 왔다 갔다 하는 cap도 좀 되는 집안에 너 엄청 큰 공을 세우는 거야. 완전 인정받는 시간인데 뭘 믿고 나한테 이런 말을 하냐?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나 도와줘라. 나 가려고 하는데 가면 통신이 필요하니까 핸드폰하고 돈 어느 정도 좀 달라. 그리고 그 돈을 찾을 수 있는 카드와 중국 계좌 쪽에 소개해서 거기다 돈을 좀 요라고 해달라. 오케이. 그리고 도강하는 길 쪽에 사람 이거 좀 다 해달라. 나 솔직히 말하는데 다른 사람은 많이 해줬는데 너는 못하겠다. 너 가다가 잡히면 어떤 경우라도 뭐 하늘 땅에다 딱 우리 집 찍는다는 거예요. 자기네 집을 자기가 들락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잡히면 분명히 우리 집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100대 100 이러니까 대신에 우리가 항상 이용하는 루트를 정확히 알려주겠다. 그래서 그 루트를 알려줬어요. 루트를 갔는데 아유 새까만 밤에 가보니까 그게 딱 어디냐면 국경경비대 중대 지휘부가 있는 바로 그 옆에다가 지금 길을 대준 거예요. 이 사람이 날 죽으라고 이렇게 다시 못 가고 왔어요. 날 죽으라는 거야? 그러면 교두에서 내일 뭘 이걸 하게 되는데 그 교두에서 할 때 그 위치를 대주마. 그래서 가보니까 이 사람이 대준 위치에는 확실하게 공간이 있었어요. 잠복 초소 공간이. 좋은 일 하셨네요. 자, 여기서 지금 뭐 북한에 사는 아까 화교라고 그러셨죠, 그분이. 그분이 자기는 어디도 속하지 않는 사람인데 통일이 되면 달라질 것이다. 지금 지성 씨가 이렇게 준비해온 자료를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 국민 정체성. 바로 이게 딱 그 얘기가요. 그렇죠. 준비해오신 얘기, 이 국민 정체성. 그럼 이게 영 삐뚤어 나가는 얘기가 아니네요. 그 사람 얘기가 맞는 거네, 그러면. 연관되는 거죠. 그렇죠. 한번 그러니까 들려주세요. 이게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조국인가 거국인가 여기서 이분들도 활동하고 왜냐면 결국엔 이 사람들 살고 있는 건 북한 땅이잖아요. 거기는 이 사람들 안에는 지금 살고 있는 땅이 북한 땅이다 보니까 약간 국민 정체성이 어느 정도 중국 사람하고 또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부분인 거고 이 부분 안에서 이분들이 또 갈등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분들하고 진솔한 얘기 나누다 보면은 나쁜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좋은 사람들도 상당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문화대혁명 때 자기는 힘들 때 받아준 게 북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월경했다면서요. 그렇죠. 살려고 한 걸 위기 때 받아준 건데 지금 반대인 거잖아요. 오히려 지금 북한이 어려워지고 중국은 나아지니까 그거에 대한 그 깨어있는 사람은 그거에 대한 은혜 갚음, 기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걸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좋은이라는 사람은 수면에 안 떠올라요. 근데 안 보이죠. 안 좋은 일 한 사람들은 잘 떠올라요. 우리 뉴스 보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잖아요. 안 좋은 사람들만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나 뉴스에 나오는 현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쵸. 지금 거의 10년 넘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면은 항상 이슈화되고 부각화되는데 좋은 면은 너무 이렇게 가라앉아가지고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화교도 그렇고 조선족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거는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어쩐 면에서는 그러니까 북한 땅에 살고 있는 조선족이나 화교도
그렇다고 북한 국민으로서의 정확한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국 땅에서도 대접받는 거 아니고. 정확한 네.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어찌 보면 또 다른 조국과 국가라는 거에 대한 딜레마를 늘 갖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어차피 자기가 정착한 곳에 대한 애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로 알게 모르게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분들의 역할이 저는 지금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부가 못하는 걸 이분들을 통해서 그렇지. 많은 걸 이루어질 갈 수도 있고 뭐 얼마 전에 그 미디어 에 대한 뭘 하겠다고 이렇게 그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적도 있잖아요. 네, 정보 폭탄. 정보 폭탄. 어찌 보면 그런 매개자 역할을 이분들이 많이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중요하다고보다 아쉬운 부분인데 지금 중국에서 조선족 학교에서 우리말 우리구를 좀 거의 잘 가르치는 학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른바 민족 교육 분량이 많이 줄었죠. 네, 줄었고 실질적으로 조선족 학생들도 학교를 많이 다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많이 자기는 중국 국민인 동시에 거의 화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족 교육이 많이 지금 다운된 상태고 민족 교육 역사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동북삼성, 동북공정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여러 가지 정책을 하다 보니까 조선족의 지금 그 퍼센트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실질적으로 한국에 또 많이 오고 있고 해가지고 조선족 사회에서도 위기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게 한 줄 못 됐어요. 이게 북한에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분이 그 중국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요. 근데 북한에서 국경에다가 전파 탐지기를 많이 걸었어요. 근데 북한에서 들여온 그 독일산 전파 탐지기는 폴더폰 통화만 잡는데요. 스마트폰으로 통화한 거는 그 탐지기에 안 걸린대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게 태양의 후예 소리를 저하고 한 1분 못 받아. 송중기 너무 잘생겼더라. 어떻게 보셨어요?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봤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지금 그 학교분이 말하는 게 자기는 보이부도 다치지 못한다. 그래, 왜 못 다치냐. 그러니까 보이부도 다 내 손에서 돈이 나가는데 그래서 탈북자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원인이 그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시켜준대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그 자기를 정말 돈벌레를 알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10년, 15년 갈라져 있던 그 딸이나 동생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되게 정말 전생에 너무 자기한테 감사해 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아니 그러면 탐지기에 걸리지 않냐니까 스마트폰은 정말 안 걸린다고. 그러면 그분이 막 그 되게 좀 하교라는 그 자긍심에 막 뿌듯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딱 들을 때 제가 그분한테 감사하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저희가 부모님들 얼굴을 말로 듣는 것도 녹음을 해놓고 막 힘들 때마다 그걸 듣잖아요. 그렇게 그리움이 간절한데 그 그리운 얼굴을 화면으로 봐줄 수 있게 한 매개체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돈벌레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인식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학교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태양의 후예는 신지성 씨의 영원한 이상형인 송혜교 씨가 나오는 예, 드라마인데요. 열혈 청자였습니다. 네. 송혜교 씨. 누가 그러더라고. 누가 송혜교 못 봐서 어떻게 하냐라고 농담삼아 자꾸 그러시던데, 네. 저도 보고 싶은데, 근데 네. 영원한 별이어가지고, 영원한 스타여가지고, 네. 이번에 처음 아신 거예요? 만나보려고 합니다. 정혜교를 처음 아니에요. 보신 거예요? 탈북할 때 송혜교 씨를 보고 가을 동화를 보셨어요? 진짜? 네. 네, 저 프라우스 보고, 프라우스. 저 군인이었습니다. 이었다가 프라우스 보고 송혜교 씨의 그 활발한 발달한 그러니까 모든 면. 네. 청순한 이미지. 프라우스는 나도 청순한 진짜- 이미지 보고 나도 진짜 아주 정신없이 봤는데 한국에 오면은 송혜교 씨 볼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왔는데 저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 실물로는.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성근 씨. 언젠가는. 네. 지금 주선화 기자가 몇 년 동안 소식도 잘 모르던 가족들과 영상 통화를 하는 거. 예. 이거는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기 예. 때문에 이 애절함을 잘 몰라요. 어땠습니까? 저는요. 네. 그러니까 그 주선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가 한국에 와서 번 다 주고라도 보고 싶은 사람 얼굴들이 몇 있거든요. 사진이라도 한 장 예.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이제 아까 소나 씨가 말한 건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집
여기는 대한민국이잖아요. 내 새끼들, 내 와이프는 또 먹여 살릴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은 한 번만 얼굴 볼 수 있다면 난 내 재산 다 걸고라도 얼굴 보고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중간에 그걸로 해서 비용을 갚는 거 그거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가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고맙죠. 그거는 말로 이렇게 뭐라 다 할 수가 없고요. 맞아요. 저 선건 씨 말씀이 맞는 게 우리가 정착하면서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식당 일 하면서도 119 실려 가서도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보고 싶어 죽겠다는 게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는 걸 탈북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야, 그때 주번이 탈북하기 딱 전에 그 사진을 아버지 사진을 친구한테 넘겨가지고 그 시간으로 다시 가고 싶어요. 그냥 주머니에 넣고 왔을 거, 강물에 불면 말려서라도 그냥 건사를 했을 걸. 되게 그런 심정이니까 학교분이 그 말 했으니까 제가 다 전화를 들으면서도 내 부모는 아니지만 감사하더라고요. 예. 전 어제 그제도 막 미치도록 사부쳐 오더라고요. 막 보고 싶은 사람들 얼굴이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운전을 해도 일을 해도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그 아무리면 뭐 보는 사람들이 미친놈 아니라 아무리 얼굴 한번 영상 통화하는데 뭐 비용 다 걸고 하겠어 하고 마음은 정말 그렇게 하늘 같습니다. 진짜로. 어떤 탈북자분이 그 하신 말씀에 제가 가슴이 찡했는데 정말 보고 싶은 부모님 얼굴이 어느 순간부터 흐릿흐릿해서 네. 머릿속에 이렇게 또렷하게 떠오르지 않는다. 그게 내가 기억력이 나빠진 건가? 아니 부모님이 어떻게 잘못되신 건 아닌가? 어떻게 옛날 그 생생한 모습을 다시 머릿속에 떠오를 방법이 없나? 온갖 생각이 다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TV에서 비슷한 사람만 나와도 저 우리 아버지 닮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닮아 좀 이국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번에 인천 상륙 작전 딱 할 때 거기 나오는 그 미국 사람이 옆모습이 딱 저희 아버지 같은 거예요. 아, 저 사람 사진 캡처해서 그림 그려보면 아버지 얼굴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해요. 주제넘는 생각을. 설마 우리 아버지가 그 영화 배우처럼 그렇게 잘생겼겠어요? 근데 그냥 그리움인 거예요. 그냥 비슷한 사람만 봐도 우리 아버지 같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화교들이 자그만치 이것만큼은 이용 안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그 사람들에게도 예. 심장이 정권을 있어서, 아니까, 북한 심장이 정권을. 있어서 예. 그들도 아픔을 알게 이것만큼은 이거는 이용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아마 그리움 때문에 잠시나마 얼굴 한번 볼 수 있는 사람들 화교들 통해서 그렇게 해서 영상 통화라도 하고 한다면 예, 많이 도와주세요. 참 고마운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아마 남북이 통일되기 전까지는 이 서름은 없앨래야 없을 수 없는 문제일 것 같고 이 일선에는 그래도 화교들이 가장 많이 서 있지 않겠나. 만약에 한국과 북한에 있는 그 화교들의 역할 이런 게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알 때는 언론을 통해서만 알고 우리 탈북자들이 증언을 통해서 그 나라의 배신을 그러니까 그 나라에 침을 뱉고 온 사람들이 말을 증언을 통해서 하지만 화교들은 그 나라에 실제로 생존하는 사람들 하잖아요. 실제로 양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두 제도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이 효력이 정말 세고 정말 신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물론 자기네도 경제적인 이익을 봐야 거기서 생존을 하니까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돈도 저 이간을 해주면서 될수록이면 많이 이렇게 그리운 얼굴들을 많이 볼 수 있게 그런 것만큼은 제발 사심이 없이 좀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다 하늘에서 복을 받을 거예요. 남북 관계 문제, 탈북 문제 이 문제에서 지금 뭐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의 3자 관계가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이 사이에 그 화교들, 조선족들 문제 이거 뺄래야 뺄 수 없는 그 정말 어느 한 부분의 그 부분처럼 지금 엮여져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나쁜 역할을 할까요? 좋은 역할을 하는 게 더 많다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북한 편을 들면 정말 머리가 이상한. 근데 굉장히 우리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 와 있는 우리 탈북자들과 탈북 가족들 연관상에서는
그 사이에서 개인의 득을 취하고 뭐 일속 관계도 챙기는 것도 있지만 사실 아까 신지정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 수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쵸. 그들이 북한에서 받고 있는 대접이라든가 시선에 딱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에 비하면 그들 정말 목숨 걸고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뭔가를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영상 통화 정도는 쉽게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탈북자들에게 훨씬 절실한 문제로 절실하고 그냥 막 머리를 베서 이게 머리칼을 베가지고 신발 깔창을 해줄 정도로 그렇게 감사한 일이에요. 선교사도 그런 선교사가 없죠. 예. 지금 대한민국이라든가 세상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가장 선구자 역할을 하는 게 그들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성 씨가 생각하는 그 화교, 조선족 이런 특히 분들의 얼마 역할. 전에 그 저기 조선족 그 브로커 분들의 그 탈북 가정을 다루는 다큐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 돈 때문에 돈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분은 그런 것 같아. 내가 돈 때문에 이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시작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남북한의 문제가 내 문제고 우리 민족의 문제길래 솔직히 목숨을 걸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가끔씩 뭐 브로커들 중에서 나쁜 사람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은 또 아닌 사람 나 같은 사람도 있다고 하면서 그 어쨌든 그 탈북 여성들을 빼내기 위해서 진짜 솔직하게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 진솔하게 도와주는 모습 보면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왜곡된 것으로 많이 이렇게 편중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좀 더 객관적인 사고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사고들이 필요하지 않나. 화교분들도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수 돈만 가지고 그들이 북한 땅,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북한 땅에 살면서 중국과 한국과 북한을 다 보고 있는 화교들이 과연 그 사람들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찌 보면 그 사람들도 그 속에서 가장 번뇌가 많은 사람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 북한 땅에 살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참 많은 고민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은 폐쇄 사회입니다. 외부의 정보가 진실 그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북한 체제는 흔들리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의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대량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분들이 조선족 화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그분들의 역사적 임무와 역할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 후에는 이 모든 체제를 두루 몸으로 겪었던 그분들이 후대를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멋진 얘기가 분명히 필요한 얘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